안녕하세요, 오토그랩 신하섭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부터 보고 가시죠. 자, 단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LPG라는 점입니다. 어느 주유소를 가든 파는 경유랑은 다르게 LPG는 전용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심지어 법규 때문에 LPG는 셀프 충전도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가격입니다. 기존 디젤 모델 대비 최저 시작 가격이 168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물론 동승석 에어백이나 이모빌라이저, 샤크핀 안테나처럼 사양이 조금씩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가성비로 타는 이 트럭에게는 단점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옵션 구성입니다. 스마트 키나 버튼 시동,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을 넣기 위해서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필수로 선택해야 됩니다. 심지어 더 열받는 점은 여기 이 하이패스 룸미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선택하고 1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장점도 3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 엔진입니다. 기존 디젤 엔진 대비 정말 정숙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진동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연료 탱크의 위치입니다. 여기 없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바로 뒷바퀴 뒤쪽에 도넛형 본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디젤차나 전기차는 옆구리에 연료 탱크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언덕이나 산길에서 긁힌다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넛 탱크가 뒷바퀴 뒤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더 이상 긁힐 일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인테리어입니다. 실내가 의외로 괜찮아요. 일단 시트를 보시죠. 갈색이에요. 트럭의 갈색이 웬 말입니까? 심지어는 스티어링 휠의 가죽도 잡는 맛이 꽤 좋고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 선명하고 기어 노브까지 잡는 맛이 은근히 괜찮습니다. USB A 타입 하나, C 타입 하나, 트럭치고는 괜찮은 구성이에요. 자, 출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일단 소음 측정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아이들링 상태에서 운전자 귀 옆에서 쟀을 때 43에서 44dB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시승했던 자동차들 중에서는 가장 조용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금 눈이랑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엄청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한 정도가 나왔어요. 기존 디젤 엔진 대비 LPG 엔진이 가지는 확실한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상당히 적어요. 일단 의자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진동은 정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스티어링 휠로 오는 진동은 조금씩 있네요. 자,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 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주행 가는 거리인데요. 이 옛날 LPG 차 같은 경우에는 막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나오긴 했는데 일단 이 차는 현재 326km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LPG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80%밖에 안 차 있는데 가득 채우면은 한 400km 정도 달릴 수 있겠죠. 총 75리터의 LPG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보통 LPG 탱크는 한 80% 용량 정도만 충전할 수 있도록 좀 안전 마진을 두고 설계를 하니까 실 용량은 한 90리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최근에 제가 요새 시승하는 날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지금도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한번 조심해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들링 상태랑 마찬가지로 진짜 조용하네요. 진짜 조용해. 이 기존 디젤 트럭은 그 4기통 디젤 엔진 특유의 그 껄끄러운 회전 질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거슬렸잖아요. 진동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막 전기차만큼 막 절대적으로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디젤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와이퍼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비가 내리는 소리, 타이어에서 나는 찰박찰박 하는 소리 이런 게 훨씬 더 크게 들리지 엔진은 정말로 약간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벽 하나로 가로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조용해요. 봉고는 기존에도 2.4L 자연흡기 LPG 엔진을 사용한 트럭이 있었어요. 최고 출력은 높은 편이었지만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시점도 너무 늦고 최대 토크가 디젤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공차 상태에서도 잘 안 나간다 이런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LPI 엔진이 탑재된 봉고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네요. 진짜 전혀 없어요. 본의 아니게 오프로드를 타는데 물론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기존 디젤만큼 저속에서 잘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지금 시승하고 있는 5단 자동 변속기 모델 기준 최고 출력이 159마력, 최대 토크는 30kgm/m입니다. 기존 디젤이랑 비교하면은 최고 출력은 한 20% 정도 높아졌고요.
최대 토크는 4%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 엔진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정부로부터 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개발한 신규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기존 LPG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좀 개선하면서 새롭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차가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꽤나 가파른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저항 하나도 없이 그냥 가속 페달 살짝 밟아주면은 가볍게 치고 올라갑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뒤에 짐을 가득 싣지 못했지만 짐이 실려 있었어도 뭐 멀쩡하게 주행할 수 있었을 정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RPM을 한 1500에서 2000까지 높여보니까 그제서야 엔진음이 조금 들리긴 하는데요, 확실히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러면서 막 좀 걸걸한 디젤 엔진 사운드가 들려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런 트럭은 지금 이 차는 뭔가 상당히 날카로운 음색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확실히 이질감이 들어요. 약간 뭐랄까요, 좀 이런 말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약간 고성능차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트럭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좀 1톤급 트럭을 여러 번 타봤는데 뒤에 공차인 상태로 탔을 때는 좀 뒤가 턱턱거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연료 탱크가 두 바퀴 사이에 있었잖아요. 연료 탱크가 뒤쪽으로 갔고 거기다가 뭐 철판 보강 이런 것까지 있었으니까 무게가 상당할 텐데 무게 배분도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뚫린 도로로 나와서 속도를 60km까지 올렸고 현재 RPM은 1600rpm에서 기어 단수는 최고 단수인 5단을 이미 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는 진짜 엔진의 소리가 거의 안 들어와요. 속도를 한번 시속 80까지 올려 보겠습니다. 시속 80km 정도로 달릴 때는 2000rpm 정도를 유지하고요. 운전자 귀 쪽에서 측정했을 때는 60에서 61dB 정도가 측정됩니다. 60에서 61dB이면 제가 지난번에 E클래스 시승할 때 이 정도 소음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신호대기 이후에 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가지고 이 차의 초반 가속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아봤는데 노면이 젖어 있어서 뒷바퀴가 마구 헛돌았습니다. 진짜 확실히 공차 상태로 이런 트럭을 주행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속화 도로에 이제 좀 있으면 도달하게 되는데요, 시속 90km부터는 풍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풍절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엔진의 존재감이 더 떨어지게 돼요. 약간 욕심일지 모르겠는데 좀 2.5 터보 LPG 엔진이 승용차에도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다음으로 주행보조 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행보조 사양이라고 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이 차에는 긴급제동 기능은 당연히 탑재가 돼 있고 차로 이탈 경고 시스템이 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씨엔 차선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확실히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려봐도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가속 페달을 좀만 더 깊게 밟으면은 또 금방금방 이렇게 어느 정도 몸이 뒤로 처질 만큼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속 90km가 넘어간 그런 고속에서도요. 사실 기존 디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주행했을 때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피로감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진동도 엄청나고 승차감도 안 좋아, 막 차는 덜커덩 거려, 이래서 상당히 운전자에게 불쾌함을 지속적으로 유발했는데 지금 이 차는 제가 한 1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엉덩이 밑에 엔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비도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특히 지금 타고 있는 1.2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형 트럭으로 분류돼서 공식적으로 연비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비를 좀 더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 자동차 등록증상 쓰여있는 연비는 리터당 9.7km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속 한 70에서 80km 정도로 크루징 했을 때는 뭐 순간 연비는 15km를 넘어가기도 하고요. 기록한 연비는 7.3km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실연비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짐을 또 싣게 된다면은 실연비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의 구매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점들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디젤 트럭은 공인연비 대비 실연비는 정말로 발끝 컨트롤에 따라서 무수하게 올릴 수 있었잖아요. 고속도로만 정속 주행한다고 치면은 막 15, 16 이렇게도 나왔는데 LPG 엔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끝으로 컨트롤을 하더라도 아마 최대치는 10km 인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느껴지는 점은 운전이 은근히 쉽다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모터그래프에서 상용차 전문 기자 포지션을 맡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트럭을 자주 운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트럭을 운전할 일이 있을 때만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운전을 하는 건데, 그동안 시승했던 뭐 전기 트럭처럼 막 우악스럽게 치고 나간다든지 이런 게 없이 승용차랑 비슷하게 가속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하는데도 은근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분 탓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개선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변속감도 되게 부드럽다고 느껴지네요. 기존 디젤 트럭을 탔을 때는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기어가 변속되면서 차가 조금씩 울컥거리고 덜컥거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있고, 소리까지 조용하다 보니까 제가 눈으로 이 계기판의 RPM 게이지를 보지 않으면은 어느 타이밍에 변속이 됐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변속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 가능 거리는 실제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330km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됐을 때 차를 받아서 지금 한 50km 넘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301km를 달릴 수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LPG 본배 조금 해가지고 디젤보다 멀리 갈 수 있겠어? 이런 걱정을 하신 분이라면은 걱정을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가득 충전을 해서 400km 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전기 트럭이랑 비교해서 확실한 이점이죠. 전기 트럭은 당분간은 절대 따라오지 못할 그런 수치니까, 주행거리가 중요하신 분들이라면은 LPG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 킹캡 1톤 기준 시작 가격은 1993만원입니다. 모든 옵션을 넣어도 2,500밖에 되지 않아요. 참고로 봉고 EV는 시작 가격이 4,385만원이거든요. 보조금을 모두 받는다고 쳐도 한 80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800만원을 더 주고 과연 전기차를 사야 되나? 자, 물론 봉고 EV가 힘도 더 좋고 더 조용하고 진동도 없고 배출가스도 아예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행거리도 짧고 충전소를 찾아가야 하고 30-40분씩 충전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시내만 돌아다니는 마트 배달용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차 이런 게 아닌 이상은 LPG 모델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00만원이라는 가격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타는 이런 트럭에서 즉시 전력감인 LPG 트럭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LPG 모델은 1톤, 1.2톤, 더블캡까지 전부 다 선택 가능합니다. 이 전기차에서는 선택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런 차로서는 LPG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봉고3 1.2톤 터보 LPI 모델을 시승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차가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